산나비의 DLC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료 DLC로요. 눈앞에 금준장이 등장하고 이 DLC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 찼죠. 와, 뭐지? 로봇 아빠의 역습 비스무리한 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게임은 13년 전을 배경을 하고 있는 프리퀄이었거든요. 스토리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 나중에 이어가고 우선 게임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본편에서 사슬팔을 구식 장비로 못 박아뒀으니 송소령은 당연히 사슬팔을 쓰지 못하고 산나비 특유의 속도감 있는 플레이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냐고요? 전혀요. 좀 느리긴 하지만 2단 점프를 통해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졌고 여러가지 동작 후에 다시 점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공중전투라는 특색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샷건이 킥이 되더라고요. 샷건은 게임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동을 이용해 닿지 않은 플랫폼에 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단순히 적들의 두개골을 깨부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후에 등장하는 기믹들도 샷건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접 공격을 하면 샷건이 충전되고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든지 패링을 하면 바로 샷건이 충전된다든지 이 샷건 하나로 밋밋할 수 있던 게임이 상당히 풍부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다가가는 로프 액션이 사라지고 적들이 원턴킬이 아닌 만큼 전투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샷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오히려 전투는 이쪽이 좀 더 재밌었어요. 물론 자동 타겟팅되는 로프 액션보다 정밀도는 떨어질 테니 태형 모델이라는 콘셉트로 적들을 본편보다 좀 더 커다란 모습으로 만들어 공중 액션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게 만드는 것도 있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건 보스전이었어요. 집행권고라는 본편의 지렁이 아종은 큰 감흥이 없었지만 마지막 보스가 꽤 재밌었거든요. 마지막 보스 얘기가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 스포일러도 들어갈 테니 경보 한번 올리고요. 됐습니다. 마지막 보스가 잘 만들어졌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보스의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보스는 주기적으로 여러가지 부품을 꺼내서 공격한 뒤에 부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품에 일정한 데미지를 주면 즉시 부품이 회수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죠. 레이저나 패링 불가능한 폭탄처럼 위험한 부품은 충전 샷건으로 누킹해서 바로 집어넣게 만들고 다소 위험도가 낮은 부품에서 패링이나 근접 공격을 통해 샷건 게이지를 채우는 플레이. 물론 기본이 되는 근접 공격 후 점프는 항시 유지해야 하고요. 이건 꽤 재밌었어요. 트라이가 몇 번씩 이어지면서 숙련도도 금방금방 쌓였고 숙련도가 쌓일수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니 어떻게 재밌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본편의 게임성은 유지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내고 전투의 질은 한 단계 더 상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해볼까요? 산나비의 본편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DLC의 스토리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2시간이라는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상대하는 송소령이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는 스토리라기보단 플레이 동기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적어도 내가 세목 할빵 놓으면서 무단 침입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려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 숨겨진 스토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숨겨진 스토리는 꽤나 무섭거든요. 이 숨겨진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송소령의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초반부 작전 로그에 지휘체계 개무시하고 국방부에 마편을 찌르겠다를 시전한 뒤 금준장에게 아저씨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꼬여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계속 보죠. 자기 직속 상사에게 쌍욕을 갈기고 상급자가 경례를 먼저 하게 했으며 그 경례를 누워서 받는 것도 모자라 맞경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 아비를 한 번 죽이고 다시 되살려서 죽인 이단 페류나를 둥기둥기 해주는 패기까지 보여주죠. 네, 13년 전부터 본편 시점까지 송소령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마법의 사슬팔님, 제가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새끼는 아마 산나비2나 낙원공박이 나왔을 때도 송소령일 거예요. 상근인 저조사도 이 서사에 공포를 하는데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드립을 뒤로 제쳐두고 보면 짧은 플레이 타임인 만큼 큼지막한 스토리는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보자면 금준장이 뭘 했는지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전편에서 전설이라고 불러주긴 했지만 우리 플레이가 전설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DLC에서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길 바랬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발톱 흔적 남긴 거 말고는 뭘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아니, 뒤에 누워있는 메가트론이랑 뭘 어떻게 한 건지 썰 좀 풀어주면 안 되나? 뭐 때문에 전설인지는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이런 걸로 점수를 깎아먹을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산나비 DLC 귀신 씨인 날은 좋은 작품입니다. 본편과 기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액션이라는 본질은 유지했고 스토리 또한 송소령의 비극을 잘 표현했죠. 이 정도라면 다음 DLC와 후속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적어도 송소령이 기다린 만큼은 기다릴 수 있겠죠.